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주가를 이렇게 한 20년 전 거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유가증권이 한 850개 정도 되는데 우선주 빼고 뭐 스펙 이런 거 한 1000개 빼고 대부분 한 850개에서 이 삼성전자나 뭐 현대기아차 정도 그 다음에 뭐 별로 없어요. 한 세 번째 안에 들어갈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한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유한양행을 어떠한 가격대에서 이 5만 원대 매수해도 계속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익이 왔다. 5만 원대 여기 지금 몇 년도죠? 2016년도 후행성 차트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2016년도에 매수했다. 그러면 1, 2, 3, 4. 4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서 뭐 지금 얼마죠? 7만 원대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84,600 뭐 8원 정도에 매수를 해도 지금 이 가격대가 거의 뭐 7만 원대니까 88,4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8,400원에서 지금 얼마 정도 마이너스 19% 정도 빠졌거든요. 시총이 한 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자, 이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천만 주 정도 된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좀 매수세가 좀 이루어졌네요. 자, 이 골드만삭스에서 좀 매도세가 들어와 있고, 헤지펀드에서 종목을 보고 이 종목 투자자를 한번 봤을 때는 개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이 한 20% 정도 가지고 있네요. 자, 기관하고 이 금융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기금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연기금이 이 유한양행을 지분 한 9% 정도 가지고 있나요? 자, 이것을 한번 조금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이거 뭐, 2023년 4분기 걸 한번 봤는데, 이 유한양행 하면 벌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안티프라민이죠. 이게 역사가 한 90년도 돼. 아,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인가 이게. 한 100년 되는 이런 제품이죠. 제약회사는 바로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처방약은 아니에요. 비처방약이죠. 근데 이게 매출이 한 330조 정도 나온다.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레나라고 지금 유한양에서 굉장히 시리즈로 좀 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영화 어떤 겁니까? 지금 1, 2, 3, 그 다음에 4 나오나요? 자, 이거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요거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24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양의 이 처방약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의 선스는 이 어떤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유한양행 하면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주에 관한 사항. 여기서 유한재단이 한 15%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유한재단이 한 15.77,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9.67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매도세가 한번 이루어지면 계속 꾸준히 뭐 계속 매도세로 가고 있다. 근데 매수를 하게 되면 또 꾸준히 뭐 15일 정도 작전을 취한다. 연기금 한번 매도하면 주가가 조정받고, 연기금 한번 사들이면 주가가 상승한다. 연기금만 잘 보시면 돼요. 지분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한 8.3이요. 유한학원이 7.75%. 이런 얼추하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액주주 비율이 46% 정도. 주식수는 얼마 없어요. 지금 7,600만 주. 근데 소액주주가 이 85,928분 있거든요. 2023년 이 4분기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열사 현황은 유한양행이 하나가 상장되어 있고 비상장에서가 18개 정도 되는데 프로젠도 있네요.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제약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유한양행 하면은 주가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문제 생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또 봐야 되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병원, 그 다음에 특약점, 대리점, 여기서 생활용품 좀 온라인 쪽이 시장이 좀 약해요. 지금 봤을 때는 유한양행이 지금 이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한 500억 정도 그래도 터지는데 이쪽 시장을 좀 키워야 돼요. 온라인 쪽이 요즘 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좀 판매를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전환사채라고 나오는데 유한양이 전환사채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공급가가 42,000원인데 금일 주가가 71,000원이에요. 이거 뭐 헐값에 무슨 전환사채 뭐 남 좋은 일 시킬 일이 있습니까? 유한양이 지금 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 이유를 어떤 이 적자인지 잡아 족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서 유한양행이 과연 매출액을 좀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정도 차지하냐면 1조 6천억, 뭐 1조 8천억 정도 매출액 전년동기 한 4%, 4.7% 정도 나왔네요. 한 2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뭐 4만 원대에 전환사채를 한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네요. PBR이 2.52예요. 그럼 2.52면 유한양행은 조만간에 10만 원 찍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한 13만 원 찍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 찍어도 시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 10만 원 찍으면 시총이 한 10조 가거든요. 오버슈팅을 계속 이루어져도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 유한양의 이 주가가 얌전해요. 좀 얌전하고 사실 우리가 뭐 심하게 요동을 치지 않는다. 최근 들어와서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좀 많이 이게 움직였어요. 캔들 차트가 이렇게 원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유한양이 그것은 1, 2, 3년 동안 많이 힘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죠. 모아놨다가 이게 지금 폭발하는데 그 폭발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혈연이냐 아니면은 뭐 전문가냐 아니면은 우리도 삼성처럼 뭐 회장직 있고 현대 기아차처럼 회장직 딱 있고 밑에 CEO 투자 이런 식으로 기업형으로 가자. 기업이 이게 영리의 목적이죠.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이 의사들 보고 또는 대학교 보고 의사를 좀 늘려라. 한 2,000명. 의사들이 지금 데모를 하는 거죠. 근데 데모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뒀는데 그 사람 보고 데모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약간은 말 없는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게 자격 정지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국민들이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마음은 그러고 싶죠.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언론에다가 퍼뜨려야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뭐 대학병원 있죠. 서울대 뭐 또 연세대 이런 대학병원들 또는 기업이 또 병원을 갖고 있는 회사들 영리의 목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그래야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짓든 실버타운을 짓든 이렇게 하지. 병원을 돈은 못 벌게 꽉 규제를 잡아놓고 건강보험료에서 적용해주고 건강보험료에서 병원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의사 연봉이 난 10억 달러 1년에 내가 그 수술도 잘하고 실력이 좋다 연봉 10억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연봉 5천만 원짜리 쓰죠. 왜 연봉 10억이나 5천만 원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왜 학벌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하니까 아니죠. 그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실력이 있으면 연봉을 많이 달라는 대로 그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영리의 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봉이 7천만 원이라도 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왜? 1, 2년 정도 일하다가 거기 명함을 받고 개인 병원 차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인 병원 차리면 이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순수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내에서는 이 정거장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뭐 10년, 20년 쌓아가면 연봉 10억씩 주는 거야. 그만큼 영리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빨리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왜 안 늘어납니까? 2,000명 갖고 지금 뭐 반타작 해갖고 지금 1,000명 늘리자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오늘 개인병원 가니까 옆구리가 아파서 개인병원 가는데 한 2시간 기다렸어요. 야,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의사가 부족함으로써 좀 어떻게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요것을 병원을 영리화로 돌리고 나서 그리고 의사들도 10년, 20년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 연봉 10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개인 병원 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봉 10억 받고 1년만 있으면도 충분히 뭐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연봉 뭐 2억, 3억은 기본이다. 요즘 애널리스트 이 중국의 미국의 헤지 펀드 쪽의 애널은 취업할 때 자기가 이력서 안 나요. 그 증권회사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와요. 그 대학교를 거기서 직접 면접을 봅니다. 그 학생이 우리나라 거꾸로 우리나라도 물론 대학교 오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입사하면 기본이 연봉 1억에서 5억까지도 받아요. 실적 좋으면 5억 받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의사가 이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자, 영리의 목적으로 사서 비트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부동산도 산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계속 돈도 이 카인드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 투자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한 10,000명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의사들이 교수들 분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 대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간 강사부터 해갖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교수들도. 자, 그런 분들도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면은 이렇게 길게 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